그래, 일단은, 아까 제가 조금은 이영로 CRO가 들어오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영로, 한국투자증권 계시는, 홍콩 지점 계시는 CRO는 우리 해양대학 해양금융학과를 졸업하고, 제가 알기로, KDI 그 스쿨하고 또 우리 학교 거기다가 런던 베이즈 비스쿨에서 석사를 이렇게 해서 석사를 세 개나 했습니다. 석사 세 개하면 박사 주는 그런 제도가 없나 모르겠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실용 경험을 시도를 하고 또 그 결과 지금 또 다시 홍콩에서 지금 어떤 홍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탑 랭킹에 들어가거든요. 그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요 네 개가 상당히 각축지는 벌리는 그런 케이스인데 최근에 저기 한 2년 전인가 그때 그 보안법인가 그게 뭐 발의되면서 홍콩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외 지점들이 막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이런 보고가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그 사이에 우리 홍콩에서 지켜본 우리 이영로 CRO의 그런 경험을 주제는 듣기를 하는데 그 오늘 발제 주제는 홍콩 금융시장의 위기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영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면 보이시나요? 예, 예. 예,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순서는 일단은 홍콩이 지난 지난 몇 년 중국으로부터 반환되고 그다음에 홍콩 보안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공교롭게 또 코로나의 격리가 좀 타이트해지면서 제가 홍콩에 조인한 이후부터 그로부터 한 2, 3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은 홍콩에서 예전에 아시아에서 누렸던 홍콩의 금융지위가 좀 많이 좀 희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싱가폴이 거기에 대한 대체제로서 부각이 되는 상황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대해서 예전의 위상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계속 금융시장으로서 아시아의 금융시장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을 했었었고, 결론도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지금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홍콩 하면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주제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순서는 일단 홍콩이 얼만큼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나 자금이 빠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체제로서 싱가포르는 또 얼만큼 늘었는지, 그리고 그러면 홍콩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그 홍콩이 소위 말하는 믿는 구석은 그럼 무엇인지, 결론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홍콩은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서 향후에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콩은 중국 보안법하고 격리하면서 어, 외국인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1년 홍콩 인구가 740만 명인데 한 10만 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홍콩 현지인이 아니고 외국인들 10만 명이 빠진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금융하는 인구가 10만이 빠진 거면은 사실은 뭐 웬만한 데는 다 나갔다고 봐도 되는데 그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금융인구 10만 명. 특히 보시면 북미계 축소. 그래서 미국 쪽에서 많이 빠졌는데 아시아 헤드쿼터를 두었다면 홍콩 한 30% 줄이고 30% 줄인 만큼은 싱가포르에 늘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멀티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가속화되면은 좀 사실은 두려운 건데요. 지금 예, 그런 게 처음에 관측이 됐었고요. 그러면 싱가포르는 어떻게 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시점을 시간을 틈타서 사실은 어, 엄청나게 그 외국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비자도 예전에 싱가포르 비자 받으면 2년씩 이렇게 줬는데 최근에 5년짜리 늘렸습니다. 한번 받으면 5년씩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한 그 취업 비자를 받아서 외국인으로서 정착을 하더라도 한 7년, 뭐 8년 이렇게 지나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속 비자 없이도 이제 영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가족들도 그쪽에 뭐 거의 공짜 국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는 뭐 메리트로서는 아주 훌륭한 건데요. 그 외국인들 그 들어온 외국인들 떠나지 않게끔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보면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 면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딥다해서 보면 사실은 싱가포르는 그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홍콩은 정통 금융시장으로서 이렇게 주식, 채권, 뭐 IB, 그다음에 IPO, 뭐 상장 이런 기본 우리가 흔히 아는 정통 금융 쪽에서 그 중심을 두고 있다면 싱가포르는 미국으로 치면은 샌프란시스코 베이스들은 두고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거라고 보셔도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뉴욕이 그 정통 금융 시장의 중심이면 실리콘밸리는 VC나 이런 그 첨단 산업의 파이낸싱하는 소스가 허브가 되지 않겠습니까? 싱가포르도 약간 그런 식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 걸로 많이 보입니다. 싱가포르이 1961년에 EDB라는 경제개발청을 세팅을 했는데 그 EDB 사이트에서도 지금도 보실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첨단 매뉴팩처링, 첨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허브 유치인데 이게 뭐 다른 허브가 아니고요. 그 IT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아시아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들의 아시아 허브를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흔히 얘기한 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넷플릭스가 그 좋은 이기잼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약 개발, 이런 이노베이션, 혁신 이런 쪽에 벤처 회사들을 또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음, 지향점이 다릅니다. 첨단, 그다음에 가볍 SL 라이트한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런 쪽에 유치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파이낸싱을 도와주겠다. 정통 그 매뉴팩처링 자동차, 뭐 음, 선박, 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의 파이낸싱은 아니고요. 벤처 회사들, 그다음에 첨단 회사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런 대한 관련된 파이낸싱에 우리가 특화되겠다라는 그림이 많이 좀 그려집니다. 그리고 홍콩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의 그 돈 많은 쩐주들, 중국 부자들, 그다음에 일본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홍콩이라면 싱가포르는 그쪽에 가지 못하는 어, 이슬람 국가 그 자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 인도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도 이런 쪽에 자산들을 관리해주는 일종의 에셋 매니지먼트, 자산 운용사 비즈니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그거에 반면에 정통으로 하는 IPO 비즈니스, 주식 상장 비즈니스, 채권 발행, 주식 발행 이런 그런 쪽에 정통 비즈니스에 좀 더 강점을 두고 있고요.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지난 몇 년간 미국 북미계는 다 싱가포르도 많이 넘어갔고 싱가포르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고 그럼 홍콩은 뭐 했냐? 홍콩은 미국이 나간 자리에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7년에 중국 기업이 100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잘 나가는
글로벌 회사들이 1,300개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시장의 시총 자체가 싱가포르에 비해서 한 8배 이상 큽니다. IPO로는 뭐 더 30배, 40배 이렇게까지 가고요. 사실은 이거는 코로나 때 잠깐 주춤한 거지. 요번 이런 그런 고금리 시대가 좀 지나고 다시 금융 쪽에서의 그런 화랑세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 숫자보다도 더 큰 숫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일단 중간 결론을 드리면 홍콩은 리밸런싱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북미 쪽에 있는 그런 그 글로벌 회사들이 조금 일부 빠져나간 부분이 있지만 싱가포르 쪽으로 넘어갔지만 싱가포르는 그런 것보다는 지향점이 조금 더 소프트 에셋 라이트 베이스, 벤처 베이스에 있는 자금을 유치하고 싶어 하고 굳이 지역적으로 따지자면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자금 쪽이 더 많이 오고요. 여전히 홍콩은 기존 베이스에 대해서 튼튼하고 그 빠진 자리만큼은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또 하나 더 싱가포르이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이 정통적으로 소프트밸리,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뉴욕처럼 이렇게 더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홍콩 입장에서는 걱정이죠. 물론 글로벌 입장에서는 걱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자체는 물리적으로나 그 지리적 사이즈로서 캐파가 거의 지금 다 왔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싱가포르는 그 홍콩은 외국인이 차지하는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이 지금 외국인이 GDP를 차지하는 컨트리뷰션 비중이 25%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더 들어오면 물가 상승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싱가포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가 너무 비싸졌다고 지금 난리가 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더 이상 외국인들을 유치한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홍콩의 그 믿는 구석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어떠한 움직임을 했냐? 작년 11월 말에 11월 중순에 시진핑 3기 집권이 일어나면서 그 중국에 대한 이제 장기 비전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미국하고 이제 좀 거리를 두겠다. 예전에는 미국 주도의 그 공급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미국에다 물건 받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독자적으로 원료도 서플라이 체인도 원료도 독자적으로 받고 물건 파는데도 미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나라 전 세계에다가 디스트리뷰션 하겠다라는 약간 디커플링을 일단 선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국 시장, 내수 시장 자체도 크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이제는 첨단으로 돌리겠다. 더 이상 싼 인력 노동력으로 경쟁 보는 그런 중국이 아니고 최첨단으로 가겠다라는 그 캐치프라이즈를 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두 번째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자기네 국민들이 저렴하게 그런 그 레벨 낮은 업무를 하면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나라는 어디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사실은 그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1대1로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그 보여지고요. 어, 그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 미국하고 디커플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이 원활하게 인 앤 아웃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통로가 상하이보다는 국제적인 객관성을 띠고 있는 홍콩을 통해서 가는 게 자금의 경로도 더 유용할 것 같고 실제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하이에 들어가서 자금이 묶이는 리스크보다는 홍콩이라는
그래도 100년 이상이 검증받은 그런 금융 중심을 통해서 자금이 인앤아웃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이라는 것을 그 중국도 그렇고 중국이라는 것을 통하여 뭔가를 하기 위해서도 홍콩이라는 관문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예. 그래서 말씀드린 뭐 두서 없이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중국 홍콩에 그 빠진 서구권들의 기업들이 빠진 곳은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고 홍콩의 대항마로서 싱가포르는 홍콩하고의 지향점이나 환경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홍콩에 대한 직접적인 메리트는 아시아 금융시장의 그 보완책으로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홍콩이 한 8, 싱가포르 2 이렇게 뭐 수질 2에 높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8대 2 정도의 보완 관계를 유지할 것 같은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금융시장으로 허브로서의 위상은 여전히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제가 느낀 홍콩 금융시장의 위기와 전망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저 막 이래 신문 보도에 듣고 이래 하던 것을 예, 현장에서 느낀 점과 또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홍콩의 그 금융시장의 변화 있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 한 25분 좀 지나고 있는데 가능하면 8시 이전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서로 친구인 김진성 부장을 내가 지명 토론자로 지금 부탁을 해놨는데 김 부장님 네, 그러면 예, 네, 예, 네, 발표되지 김민석입니다. 예, 너무 봐주시지 말고 필요한 걸 꼭 물어보세요. 예, 부탁합니다. 아, 네. 이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강의에 이제 참석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요즘 궁금한 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하반기에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이제는 이제 좀 서서히 그 풀리면서 투자도 좀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은 요즘 어떤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유동성은 많죠. 아직도 유동성은 많고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막 올랐지, 아직 그 자금이 시장에 많이 뿌려진 게 회수가 되는 시점은 아니고요. 그 회수가 되겠다는 시그널을 보인 상황까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회수가 되고 유동성이 위기까지 가려면 앞으로 이 지금 고금리 상태가 최소한 1년 이상은 유지가 돼야 어, 필요 이상으로 자금을 많이 조달했던 그런 영양가 없는 유령 회사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도태되고 진짜 실력도 있고 비즈니스를 탄탄히 영위하는 알짜 회사들이 남아서 그 시장에 필요 없는 거품들이 사라져야 예, 예, 그런 사라지는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라는 게 올 것 같고요. 그 전까지 했던 거는 사실 유동성이 올 거기 때문에 자금을 관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된다. 지금 그래서 일례로 그 고금리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작년 말이랑 올해 초까지는 투자를 엄청나게 자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투자자들이 잡은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다시 작년 말과 다르게 급격하게 또 다시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쉬었던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만회하려고 투자 활동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한 0.5에서 1%, 5점 그뭐 미국 컨센서스로는 FRB 최종 파이널 얼티밋 터미널 레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터미널 레이트가 5.1
예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좀 꾸준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그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투자가 또 다시 또 급격하게 경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러면은 또 우리 지금 금융계에 계시는 우리 어, 박재성 설보정 씨 한번. 저는 지금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제 입원실에서 지금 강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수업을 이용로 박사님하고 같이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꼭 네. 이번에 필참 때문에 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STO에 대해서 특허를 하나 출원했는데 홍콩에서도 어떤 비정형 금융에 대한 그런 조각 투자의 시도가 있거나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뮤직하우라는 음악 저작권 서비스를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한 걸로 저희가 또 널리 알려져 있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쪽 그 파트는 제가 거기까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뮤직하우의 컨셉이나 그런 기존에 있던 그런 언더라잉 에셋이 정통적인 게 아니라 그 뮤직 저작권 같은 거를 좀 유동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홍콩이 분명히 그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보다는 사실은 같은 시간에 조금 더 사이즈가 더 큰 건들이 많이 오고 가는 시장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찾아서 혹시라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좀 니시 마켓이죠, 일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조사를 해서 같이 쉐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뮤직하우 비즈니스는 되게 아이디어가 정말 신선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 그러면은 지금 또 그 박재승 씨 뮤직하우 얘기 나왔는데 우리 윤 교수님 또 STO 그러면 그 연결해 가지고 또 한번 토론해 주시죠. 뭐. 예, 예. 뭐 STO 관련해서는 저도 홍콩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한번 혹시 관심 있게 보시면 그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예. 뭐 베이즈 후배이자 또 우리 해양금융대학원 졸업한 분이 홍콩에 가서 이렇게 또 잘 활약을 하고 계신 거 보니까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이제 홍콩이 아무래도 중국이 어떤 컨트롤 강화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한 8대2 정도의 아시아에서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사실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현장에서 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 드는 생각은 어, 대중국 금융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은 오히려 규모로는 유지가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네거티브한 영향이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볼륨 측면에서 대중국 역할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약화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콩이 역할을 하던 거에는 역시 네거티브한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가 하나 첫 번째 질문이고 예. 또 하나는 제가 평소에 우리 부산도 금융 중심지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키우고 있는 금융 중심지의 하나예요. 근데 홍콩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역할이 강한 파이낸스 센터인데 어, 부사
홍콩에 계셔서 파네를 보시면서 분이 파네 센터로서 어떤 게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게 취약점이라서 보완을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것도 혹시 생각해 보셨으면 예. 그 얘기도 조금 듣고 2번부터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부산 그 예, 예, 해안대학교 주말마다 SRT 타고 매번 내려가면서 부산 금융도시 되는데 뭐가 도움이 될까? 나중에라도 제가 부산에 뭔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건 매일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음, 예. 근데 사실은 홍콩이라는 건 역사적 배경이 그 영국에 한번 넘어가면서 70년간인가 그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영국 문화권에서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어라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인앤아웃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강제성을 띠는 배경이 있어서 그게 급속도가 된 거고요. 저희처럼 부산이라는 한국 베이스의 그 토종 도시가 자연 발생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홍콩을 따라가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70년이 천천히 우리가 지금 부산을 파이낸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70년이 아니라 아예 압축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억지로 바뀌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치면은 700년 홍콩이 70년이 걸려서 만들어졌다면 부산은 700년이 걸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고 정책적인 노력이 되면 그 700년이 300년, 100년, 50년 이렇게는 줄겠지만 단기 1년, 5년 이렇게 이런 정도로는 홍콩까지 오는 거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제반 인프라나 거기에 살고 계시는 그 국민들이나 현지민들의 그 면면까지도 다 글로벌리 바뀌어야 되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감을 얻어야 그게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게 더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카운터 파티까지 인정을 해줘야 그게 진정한 글로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감안하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이 하고 있는 노력은 방향성 측면에서 맞기 때문에 이 노력이 당장의 가시성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에 대해서 그리고 놓쳐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계속 유지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핵심적인 거를 글로벌 역량, 예, 그렇게 어떤 그 외부적인 프레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쌓인 거지만 어쨌든 그 글로벌 역량이 바탕이 돼 있는 거고, 예, 그 부산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부산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도 부산이라는 시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유효한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그 글로벌 역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의 포인트가 그쪽 글로벌 역량에서 우리가 어떻게 캐치업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예. 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드렸고, 네, 여기 좋은 의견 있는 감사합니다.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들으신 분 다 한 번씩 우리가 한 말씀 하시죠. 우리 강병태 교수님. 교수님, 어. 근데 저 아직 그 유리선 이번 교수님께서 아, 말씀하신 그래요. 첫 번째. 어, 1번 답변 안 드렸습니다. 하시 답변하세요. 예. 1번은 이제 금융 해본 사람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어, 이거 볼륨은 유지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너무 밸런스가 맞춰지면 다양성 측면에서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제가 쉬운 말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그 투자자로서 하는 사람으로서 컴포터빌리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안 됩니다.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에서도 상위 독일,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도 아닙니다. 그 정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베이스가 늘어났다는 건 저희 파이낸셜 투자자 입장에선 다양성이 오히려 늘어난 거지 절대 줄은 게 아닙니다. 예, 지금은 중국은 투자하기 약간 트리키한 에어리어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스러운데 이 중국, 홍콩을 통해서 오히려 이쪽 인앤아웃이 분명히 된다. 돈이 들어가면 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객관성이나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중국만한 미국만큼 매력적인 중국 시장이 열린다? 투자자로서는 너무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까 그윤 교수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융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떤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시장의 자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이게 빠지고 이제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큰 경제 규모의 속해 있는 뭐 기업들이 이제 IPO나 뭐 채권 발행 이런 통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가능한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그 사고가 이전처럼 안 되고 글로벌 안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 뭐 남은 이야기 나라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고 그러면은 우리 강 교수님, 되겠네. 그럼 안 부장님 하시죠. 강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 두 가지 관 정도 저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그 홍콩의 이제 그 금융 허브의 관점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외국계 기업은 빠지지만 중국계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투자의 관점에서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중국 그 투자를 꽤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현재까지 결론은 거의 재미를 못 보고 상당한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그 요즘에 곰곰이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중국 기업들의 어떤 자본시장 관점에서 주식 투자라는 관점,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은 지배 구조가 그 투명치 않아서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걸 많이 언급을 하듯이 중국은 이 정치 체제, 정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저희가 이제 익히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중국 기업들의 어떤 진출이 많아지는 게 과연 이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정말 좋은 건지, 그리고 중국 그 자본시장이라는 게 과연 그게 그 장기적인 어떤 투자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시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10년 전에 그 상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그 중앙은행 사람들이라든지 중국계 그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서 홍콩과 상해의 어떤 그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많이 그 어떤 그 허브로서의 굉장한 그래서 홍콩과의 그 포지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역할 관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만난 많은 그 중국 그 관료들이나 이런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은 홍콩과 상해는 역할이 분명히 구분된다. 홍콩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쌓아온 글로벌 그 금융 허브로서의 그런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을 할 가치가 계속해서 그것을 육성 발전할 가치가 있는 거고 정통 말씀하신 대로 정통 그런 IB라든지 이런 그 자본시장 관점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무역에 수반되는 실물과 수반되는 그런 금융, 무역금융이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쪽으로다가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그래서 홍콩과 상해는 명확하게 역할이 구분이 되고 홍콩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보안법이라든지 뭐 또 그 코로나의 어떤 동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 중국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홍콩의 어떤 자치권이라는 이런 관점보다는. 그렇다면 과거에 10년 전에 가졌던 그런 홍콩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 바뀐 건지, 홍콩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다음에 홍콩을 그 어떤 금융 허브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홍콩에다가 기대를 하는 거고 홍콩을 그렇게 육성하고자 하는 건지, 그 부분 혹시 중국 지도부나 아니면 홍콩 지도부의 어떤 그런 의도 같은 걸 혹시 알 수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에서 고민을 했고요. 제가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지금까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제 수준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 투자를 여지껏 다들 많은 뼈 아픈 경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중국에서 투자해서 재미 못 봤는데 앞으로 중국 투자하는 게 재미가 있을까? 이거를 하나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공동의 생산, 공동의 소비를 지향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전까지의 중국의 제일 중요한 건 시진핑 집권 2기까지의 가장 중요했던 건 시진핑이 중국 국가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정권의 안정성이 유지되냐. 3기를 못 가면 그게 못했겠죠. 아마 중국이 또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3기가 되면서 이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의 가장 큰 이슈는 시진핑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측근들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 상위권들에 대한 부와 그분들의 그런 권력 유지를 위한 모든 시스템들이 안 받쳐지면 시진핑을 서포팅하는 그 집권 세력들이 시진핑을 아마 그 자리에까지 유지를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방향성들이 설령 외국에서 나온 투자자들의 재미를 못 보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도망가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도 아마 시진핑 집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 세력들을 좀 많이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거나 정책적인 움직임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느꼈던 중국에서 투자하면 재미 못 보고 중국에서 투자하면 결국엔 돈 회수 못하고 다들 실망하고 나오는 거고 3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3기부터는 시진핑이 이제는 거의 푸틴처럼 장기 집권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3기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존 권력 세력들 다 이제는 너희들 갖고 있는 돈 다 내려놓을 마음 준비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 12억 인구의 중산층들의 두꺼운 허리층들을 내가 배불리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도 예전과 다르게 한쪽에 공산당 최고 상위층들에 모여있던 엄청난 부가 아래로 내려와서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부분도 그런 낙수 효과에 의해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더 돌아오는 베너핏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결국엔 예전에는 홍콩에서나 상하이에서의 역할이 분담이 됐었는데 지금은 상하이는 이거는 어떤 자료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상하이파가 시진핑 현 집권당의 반대파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3기가 되면서 상하이에 대해서는 아마 엄청난 좀
그 반대 역풍이 맞지 않았을까. 아마 정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반대 효과 때문에 홍콩이 좀 더 상하이보다는 더 역할이 확실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드린 것 같은데 중국 투자가 예전보다는 낙수 효과나 중산층들의 그 지향점 때문에 일반 저희 그냥 투자 좀더 자금 순환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홍콩과 상하이 분담은 홍콩 쪽에서 좀 더 웨이트가 많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예,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예. 보니까 임성만 사장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윤 교수님 어떻습니까? 맞죠? 우리 현대상선 예, 성함으로 하는 그 아까 보니까 저도 사장님 혹시 한 말씀 그 해주시겠습니까? 회장님 들어계신 것 같긴 한데요. 아, 예, 예, 예. 연결된. 아,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맞추고 또 사실 오늘 7시부터인 거를 제가 좀 착각을 해갖고 나중에 잠깐 들어와서 뵀는데 좋은 말씀이 많으셔갖고 제가 지금 처해져 있는 자리가 비례 알려주신 거가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하고 안병철 선생님 것도 저도 그 제 지인이 직접 제가 투자 활동은 안 했지만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저도 많이 느꼈던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셔서 예전에 한창 기업에서 바쁘던 그 시절로 순간적이나마 이제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윤 교수님하고 두 분이 지적해 주시는 부산의 허브에 대한 것은 저도 상선에 잠깐 있었지만은 참 앞으로 이 굉장히 변해왔고 변해가는 앞으로 그 부산과 또 우리나라의 그 역량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하시고 또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런 방향이 앞으로의 굉장한 우리의 역량이 그 방향으로 잘 고대하겠습니다. 예, 이런 방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었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들도 영광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우리 해진공의 김우호 우리 본부장님 들어오시는데, 우리 김 본부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주말에 오랜만에 좀 가족 일정이 있어서 예, 외부에 좀 있다가 보니까 비디오 아, 연결은 쉽지가 않고요. 그렇습니까? 아, 예. 좀 예, 시간도 저도 한 7시 30분인가 8시인가 착각하다가 마지막에 시간 보니까 거의 많이 늦게 들어가서 발표 내용은 충분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여튼 이 모임이 저는 뭐 공부할 귀한 기회고 또 나중에 영상 이렇게 제작해서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주시면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돌아갈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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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김용숙 부장님, 지금 이사님 됐겠죠? 김용숙 이사님. 김용숙 이사님, 부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얼굴 녹아 계시는 지광수 선생님, 그다음에 황천수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여쭤보시죠. 토론해 주시죠. 예, 좀 바라는 기회를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일단 좀 발표하신 그 이용 상무하고 여기서 그냥 개인적인 저도 이제 홍콩에 있는데요. 개인적인 아, 신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어, 또 전문가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도 공부가 많이 됐고요. 음, 어,
조금 오늘 그 전체적인 금융에 대한 저기는 아닌데 저는 이제 그 지금 아직 학기를 마치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이번 학기가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음. 범위를 좀 좁혀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아마 한진 사태 이후나 또는 뭐 코로나 이 시국에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선박금융들 특히 이제 커머셜 뱅크의 선박금융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거를 정책금융들이 많이 대체하고 있는 그런 현황. 물론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높은 금리를 인해서 이제 선박금융이 잘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긴 한데 반면에 홍콩에서는 그 선박금융의 지위가 그 전체적인 금융이라는 포션에서 선박금융은 과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선박회사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선박회사들, 유니팩이라든가 차이나 머천트, 시노팩이라는 이런 그 대형 선사들이 홍콩에서 그 역량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네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선박금융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한국하고 지금 홍콩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 그 금액적인 규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하고 어떻게 그 비교할 수 있는 뭐 장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성들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혹시 그런 부분 고민이 한번 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실은 그 부분은 뭐 지금 제가 소속돼 있는 집단에서는 선박하고 항공기 부분 실물 자산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입니다. 물론 몇 년 전까지는 좀 국내 투자자들이 그 만들어 놓은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뭐 팔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딱 코비드 사태 이후에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재미를 많이 못 봐서 사실은 지금은 공격하는 입장이 아니고 수비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그 투자했던 자산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안전하게 회수하는 그런 쪽까지만 크게 사업을 벌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도 졸업하고 예, 베이지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 계속 회사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선박하고 항공기 이게 같이 묶어서 같이 그 금융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플럭체이션이 심하다 하더라도 사이클이 올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이 설령 안 좋은 사이클이어도 아, 예. 그 사이클을 잘 흐름을 맞춰서 사고 팔고 하는 금융은 어쨌든 그 사고 팔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면 언제든지 프라핏을 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소속돼 있는 집단의 상황이고 홍콩은 제가 느끼기에는 선박보다는 항공기가 좀 더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쪽은 어디를 가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선박 쪽은 오히려 다들 물어보면 싱가포르에 있지 않아? 라는 대답을 제일 먼저 합니다. 직관적으로. 그 얘기는 싱가포르이 예.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소속돼 있는 집단에서는 싱가포르 쪽도 이제 곧 예, 스탠스를 넓힐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업무를 하다 보면 그쪽도 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저한테 주시면 예, 싱가포르 쪽에 저희가 그 비즈니스 에어리어가 좀 더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그것도 지금 오늘 발표한 것처럼 예, 싱가포르 베이스의 그런 그 인텔리전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예. 우리 항철수 선생님 하고 나면 우리 김우수 박사 있어요. 네, 예, 항철수 씨. 예, 예.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예,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업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는 나쁜 학생이 될까 봐 걱정했는데, 마지막에 아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예, 예. 아, 한 가지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뭐 어떤 리포트를 보면은 뭐 28년이나 30년에 중국이 미국을 앞질릴 것 같다. 뭐 그런 리포트들도 가끔씩 보이는데 그 일환으로 미국에서 반도체 규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에서 중국 본토 금융 개방을 좀 유도해서 중국 쪽에 서 있는 부를 좀 미국 쪽으로 가져오려는 음모론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본토 금융 개방이 가속화된다고 하면은 홍콩 금융의 입지가 어떤 그 통로로서 강화될 건지 아니면 유지될 건지 축소될 건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금융의 통로는 트래픽이 많으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가 당연한 거고요. 중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그 파이낸스의 그 레벨이 미국을 이길 만한 강력한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 쪽으로 싸움을 붙어버리면 당연히 중국에서 겁이 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페어한 게임을 하면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 관문을 열어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자기도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1차적인 답변이고, 두 번째는 2028년에 미국을 능가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점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뭐 미국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압도적인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인 거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어떤 퀄리티를, 그런 그 GDP로서의 퀄리티인 건지, 아니면 퍼 캐피타 인구당의 퀄리티인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섹터에서의 압도적인 건지, 이제는 조금 더 레벨을 좀 더 다운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미국이 1등이다, 중국이 1등이다, 이제 그런 식의 그 랭킹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고 사이즈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예. 예. 그럼 예. 우리 김우섭 박사님 다음에 우리 정우영 변호사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한 말씀 주십시오. 예. 아, 네, 김 박사.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인사하려고 들어와서 네, 특별한 그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김우섭 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예,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예, 예. 저는 그냥 그 중국하고 홍콩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하고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중국이 오픈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뭐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바꿔버려가지고 결국은 뭐 돈을 끄집어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경험했던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아니어가지고 여전히 중국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최근에 이제 운 좋게 또 MBA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홍콩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뭐가 무서웠냐면 저희 이제 MBA 하는데 이제 중국 애들이 한 15명에서 한 18명 정도 됐었고, 대만 애들이 한 11명, 12명이 됐었는데, 대만하고 이제 대만 애들은 대만 뉴스하고 BBC 같은 걸 들으면서 이제 홍콩에서 뭐 시위를 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중국 애들은 와가지고 이제 홍콩 애들을 막 뭐라고 하면서 그거 다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고, 뭐 중국 뉴스를 이제 중국 애들은 보는 거죠. 학생들은 보면서 시위도 뭐 열 몇 명 나와가지고 했다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만든 뉴스를 이렇게 보고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나라구나. 그리고 이게 여전히 통제 속에 있고 이 센서십이 너무 심하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해운 쪽에서 보면 이제 요즘 좀 걱정인 게, 차이나 리싱 이런 데서 굉장히 배를 많이 사가잖아요.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많이 사가는데 이게 정상적인 어떤 시장 중심의 이 움직임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사이클이 무너지고 좀 그러면은 그게 망하고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막히지 않을까란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또 올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좀 오픈이 되고 하면 여러 문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차라리 분열돼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자유 경쟁 시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게 통제가 계속 되다 보면은 이 정상적인 시장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염려되는 거는 중국 금융계가 배를 엄청나게 이렇게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오늘 들어오시 발언 안 하신 분이 어, 지금 하문건 씨, 하문건 강명진인데 강명진 씨, 하문건 씨, 아니 우리 강명진 부장이 먼저 나와신네. 예, 말씀하시죠. 강 부장님, 아, 예. 예, 예, 저도 좀 회의에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저도 뭐 중국 쪽에 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뭐 작년에 좀 중국 투자, 국내에서 같이 조인트벤처 투자도 엄청 좀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뭐 중국 산업이나 그 산업이 참 괜찮은 산업이었었는데, 결국 제가 이제 투자를 포기했던 이유가, 지금 환 리스크가 환해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 자체가 다 뭐 그 산업이나 시장성이 다들 좋았었는데 결국 제일 크게 본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향후 한 4, 5, 6년 뒤에 중국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오픈이 돼 있어 가지고 결국 드랍을 시켰었는데 홍콩에 계시는 우리 영로 선배님 선배님께서는 뭐 중국 환율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환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제 의견을 여쭤보신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뭐 저희 뭐 회사나 제가 속한 조직의 의견 아닙니다. 중국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미국하고 모든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항상 불리한 건 달러를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거를 유일하게 비트할 수 있는 건 그 페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연동되는 그 위안화 페그제를 크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하문건 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저도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조선 분야에 이제 일을 한 30여 년 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해운 쪽하고 좀 금융관계 관련해서 좀 의견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 현재 해운도 뭐 조금 어려운 시절이 몇 년 전에 있었고 조선도 주기적으로 보면은 좀 또 이 좋지 않은 시절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 지금 조선 분야하고 해운 산업 분야가 결국은 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잘 해 나가서 국내 산업계에 정말 이렇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큰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금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전에 그 김인현 교수님께서도 이 뭐 선수금 부분이라든지 지금 배를 건조를 할 때에 그 해운 쪽의 선주 쪽이나 하여튼 이 금융 쪽에서 뭔가 이 돈을 취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개선돼야 된다는 의견도 주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현재 이 뭐 홍콩 이런 쪽에서도 아마 배를 많이 짓기도 하고 선주들도 몇몇 선주들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려운 시점을 뭐 겪은 해운이나 조선산업 뭐 그다음에 또 금융을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업을 좀 이렇게 그걸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협업을 해야 그 이 산업이 좀 이렇게 잘 풀려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협업 방법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평상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은. 예. 아, 예, 지금 저 우리 하선 말씀대로 그 영역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 대학이 사실은 해양금융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융, 해운, 조선 이 분야를 아는 전문가를 길러내면서 그러니까 금융과 해운, 금융과 조선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밑거름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이 좀 쌓이면 그렇게 우리 그 금융권에서 특히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오히려 조선 쪽은 금융권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었어요. 사실 해줬고 해운도 해줬다 보는데 해운이 상대적으로 해운계에서는 조선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해주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거는 물론 자 우리나라 갖고 있는 그 고용 효과라든지 그 산업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조선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정부에서 산업은행이나 그동안에 수출업은행 이런 그 공공금융기관이죠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고 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부산의 해양진흥공사도 해운계뿐만 아니라 이 부산에 있는 조선기자재 이런 쪽에도 지원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상업은행이 지금 일반은행이죠. 일반은행에서는 이 그 선박금융을 거의 손을 떼버리고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KDB, K엑심, K쇼 그다음 해양진흥공사에 거의 그다음 캠코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정부가 인지를 하고 우리 그 취약한 부분, 특히 유동성 위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쉘전 리스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보면은 금융권의 역할을 정부가 어느 정도 뒷받침하면서 해운과 조선을 도와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까 하소연 말씀대로 특히 중소선사 또 중소조선소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알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회 되면은 또 정책 당국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요 과정에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 계속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용섭 부장님 안 계시나? 예, 강부, 네, 예. 원장님, 예, 예, 예. 김인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이, 뭐, 제가 따로 특별하게 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예, 중국에 이제 저희 그 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 경기가 엄청 좀 뭐 호황이다 그래나? 하여튼 그 사람도 많이 뽑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국도 저희도 이제 사람 뽑고 있는데, 뭐그 정도만 제가 또 다른 건 많이 모르고요. 예, 그 정도는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하여튼 뭐 앞으로 수업, 예, 강의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이상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콩스버그 그래, 아, 홍수복 계시는데 지금 어디 한국 계십니까? 해외 계십니까? 아니 나 한국입니다. 한국에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우리 강명태 교수님 지금 연결되어 계시나 모르겠네. 1, 2, 3, 5까지 안 오면은 제가 마무리합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영로 우리 시아로님 마지막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 바쁘신데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일일이 뵙고 인사드리고 다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거의 다 있으신 분들인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주 불러주십시오. 제가 네. 뭐 부족하지만 뭐 배우는 대로 느낀 대로 바로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졸업생이 뭐 여러 분 모시고 했지만은 또 이렇게 또 해외 계시면서도 그 현장의 어떤 그 흐름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가 제가 그 발제자를 구하기 힘들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강명태 교수님, 윤 교수님 뭐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우리 안병철 부장님께서 다음 달에 하여튼 금리하고 해운 성과 이야기죠. 제가 예 하여튼 꼭 예, 다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금리 자체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 지금 예, 요즘에 예. 뭐 예, 금리 예. 인상과 경기 침체 여러 가지 그 예, 논란이 예. 많아서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음, 그 순수하게 이제 금리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음, 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경제를 더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예, 정리를 좋습니다.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간을 좀 오버해서 제가 그 했는데 여하튼 바쁘신 와중에 지난달에 제가 그리스에 있다 보니까 저도 접속 못하고 강병대 교수님이 잘 진행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했고 다음 달에도 우리 저 안 부장님 또 무보에서 사한 경험 또 부산에서 사한 경험 이런 것들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감사드리고 오늘 발전해 주신 우리 이영로 시아로님 이렇게 화면을 서로 뵈니까 좋습니다. 좋고 또 그 이 공간이 우리가 해양금융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